안녕하세요. 유라입니다. 오늘은 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모두 야동을 봅니다. 저도 야동을 보았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겠더라고요. 오영재, 미스터 손 아시죠? 자기 위로. 삶에 있어서 누구나 욕정과 욕구가 복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쁜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걸 풀기 위해서 여성분들에게 강압적으로 칼을 휘두른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나쁜 상상이나 생각을 해서 그걸 행동에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옮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의 위로는 나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욕구와 욕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거를 풀 만한 의미가 없다 보면은 어, 자다 보면 무심결에 몽정을 하게 됩니다. 몽정이 뭔지 아십니까? 뽑아내야 될 그 정액 생산됐던 것들이 스스로 잠결에 야한 꿈을 꾸던 안 꾸던 간에 이렇게 속옷에 묻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매일같이 그거를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옆구리가 땡길 정도로 자기 위로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웃의 형에 의해서 처음 성에 눈을 뜨게 된 게 이웃의 떡볶이 형이 같이 살 당시에 독서실에서 저한테 야한 도색 잡지를 보여줬고 그러해서 혹하고 나중에 하숙하던 형네 방에 놀러 갔다가 플레이보이즈도 본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야한 비디오 테이프도 보고 야해니도 보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점점 변화하면 변화갈수록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그럴 당시에 어, 야동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좀 자극적인 거, 신선하게 충격적인 거, 좀 더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한 배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알아가고 그들을 이제 보며 탐하기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주로 AV 배우였습니다. 제 AV 첫사랑 아닌 첫사랑은 키라라 아스카였습니다. 그분을 볼 당시에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미모와 몸매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이제 변천사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처음엔 키라라 아스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몇몇 배우들을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다가 되게 다양한 자세들과 근데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다양한 자세들과 그리고 다양한 애무법과 다양한 관계들을 알게 되었는데 관계들보다는 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관계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세나 애무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고 배우게 되었죠. 그 나중에 저도 연인이 생기거나 나중에 사랑해서 이제 결혼할 사람의 배우자가 생기면 꼭 그런 걸 하고 행동을 옮기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궁금증도 더 깊어지고 또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내용의 주제 제목 마냥 AV 배우를 만나러 일본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이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분들을 보러 가려고 했을 당시에 잠시만 좀 키울게요. 이분들을 보러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몇 분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제가 있지만 주로 많이 보고 좀 줄일게요. 너무 보기 좀 거시기해서 제가 솔직히 일본으로 가려고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게 처음으로 현실로 옮기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편의점 알바를 직영점에서 2년 일하고 이제 가맹점주로 돌아가면서 가맹점주들도 되게 좋으신 부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일을 시키고 저도 이제 돈을 얼추 이제 잘 벌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지난 이야기 중에서 급여가 한 달에 3번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매니저 자리도 요거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얼추 돈이 이제 통장에 막 쌓이고 그럴 때였고, 그때는 이제 건담이라는 취미가 없었고 또 따로 특별히 뭐 연애를 꿈꾸지 못할 상황이었다 보니까 왠지 일본을 가고 싶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AV를 만나서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진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지식인의 창이 뭐겠습니까?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가서 일본에 가는 법, 그리고 일본에 가서 AV하고 실제로 만났다는 썰에 관한 뭐 장문의 글로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검색도 진짜 무궁무진하게 했습니다. 근데 얼추 돈이 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면은 그래도 일본 사람들한테 몇번 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또 모아보자, 존버를 하자, 존나게 이래서 돈을 모아서 한번 외국 여행으로 한번 일본을 한번 가보자 이랬어요. 참 철없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때 대부분 그때 당시에 쟤랑 일했던 대부분 알바분들이 방학 기간만 반짝 일하고 이제 그만두신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한 두어 달 일하고 그만둔 이유가 해외여행 가려고 돈 벌어서 그만둔 분들이 열처 되게 많을 당시다 보니까 저도 그런 바람이 약간 헛바람이 아닌 헛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나고 싶었던 일본 AV 배우가 키라라 아스카가 아닌 줄리아였습니다. 줄리아. 여러분들 아직까지 저는 얼굴 잘 안 보고요. 가슴만 일단 크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특히 가슴 중에서도 그 꼭지 부분에 그 유륜이 큰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면 뭐 관계 아닌 뭐 데이트도 한번 실제로도 해보고 싶고, 한국에서 못해본 데이트나 연애를 일본 AV배우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가려고 했다입니다. 과거형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돈을 이제 한 첫 달, 두 달 이렇게 모으고 있을 당시에 이제 여권도 만들고 이제 비행기 표를 살 것까지 해서 이제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와중에 3개월쯤 됐을 때, 정확히 1년 8개월에서 이제 9개월 넘어갈 때쯤에 그 가게 가맹 첫 점주께서 가게를 이제 못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이제 통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거기가 가로수길이 관광특화 거리가 되고 나서부터 그 점포 주변 상가들도 다 막 내쫓기고 이제 대기업분들 이제 한창 들어설 때였는데, 그때 이제 건물주조차도 이제 돈의 맛을 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증금을 뭐 엄청 3배 이상 배팅해서 올리고, 한마디로 이 돈 못 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모른 거죠. 그래서 이제 본사 사람들이 가로수길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남은 세븐일레븐이 여기가 진짜 꿀자리인 거 알면서도 직영점 대부분 운영을 많이 하는데 가맹으로 돌렸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점포 점주님이 합의도 보고 협의를 다 해보려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합의점도 못 보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일본 가서 AV배우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게 된 거죠. 아이나 다를까 했죠. 저는 집에 와서 이제 실직자가 되었고, 그 와중에도 AV배우를 항상 모니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죠. 그때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뉴스에서나 국회에서는 뜬금없이 뭐 교복 입은 거나 로리타나 막 그런 야동 보는데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할 때야 당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교복 입은 거나 로리타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풍만한 가슴과 진짜 이런 일본 배우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AV배우를 한 명한테 꽂히면 그 사람만 약간 몰빵해서 그런 시대였거든요. 처음에는 키라라 스카를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한 영상물을 200여 편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2테라급짜리로 해서.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지웠어요. 진짜. 왜냐면은 저도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관점에 반할 때가 생겼었어요. 키라라 아스카로 쭉 밀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유미, 그 다음에 카스미 카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다 하나하나 이렇게 좋아하고 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 배우는 누굴까 하고 막 품번으로 따져가면서 찾다가 막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을 알고 그 사람에 관한 영상물을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알게 된 게 이제 줄리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리아를 한창 많이 그렇게 보다가 그분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 내 이상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상형이 아니라 몸매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제 이상형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많이 또 다시 모았죠. 키라라 아스카 지운 그 위에다가 올려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편의점 일을 그만두게 해서 일을 못할 때였단 말이에요. 돈도 막 다 떨어져 가고 있을 때였고, 지금과 같은 시기였죠. 거의 돈이 막 떨어져 가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이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러 가도 잘 안 되고 그럴 당시였거든요. 그때 어떤 공유 사이트에서 그 야동이나 영화 같은 거 올려서 이제 포인트 차감하는 걸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거를 우연찮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뭘 업로드를 했냐면 줄리아에 의한 1편부터 해서 그 사람 것도 한 150여 편 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서 다 올렸어요. 저도 그거 포인트 사가면서 샀던 거 모아놨던 거 저만 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장사를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딱 100만원 되면 돈을 뽑아야겠다 하고 있는데 웬걸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복이나 롤리스터 쪽으로 동영상 올리는 사람 때문에 그 서버 자체가 이제 조사를 많이 받을 당시여가지고 전화를 했는데도 돈을 안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얘기했거든요. 부끄러운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올린 게 아니라 교복이나 뭐 아이에 대한 성관계하는 영상을 안 올렸고 AV 계열로 뭐 올렸다. 그것도 한 명 줄리아. 그때 상담원이 여성분이었는데 제가 진짜 부끄러움이 없었죠. 그땐 되게 돈이 급할 때였거든요. 돈이 막 떨어져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돈 넣어주겠다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 독촉을 했거든요. 며칠 몇 날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돈을 받았죠. 정확히 110 얼마 벌었어요. 그리고 나선 그 공유 사이트가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없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거기 탈퇴해서 나왔죠.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가끔 저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모태 솔로로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가끔 남자로서 욕정이나 욕구가 이게 욕구초 오르거나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참으면요 진짜 답 없습니다. 막 남자들이 왜 괜히 성범죄가 되고 왜 성욕으로 왜 이렇게 똘똘 뭉쳐버리는지 아십니까? 그 집착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를 풀어내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추천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도 가끔 이제 길 가다가 가끔 특히 강남권에 특히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스킨이나 이렇게 쫙 달라붙은 옷 입은 여자애들 다 있는 거 보면은 뒤에서 걷다가 보면요 저도 모르게 앞질러서 그냥 제가 앞질러 가요. 그냥 그게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있으면 성적인 욕구가 막 올라와요. 남자라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면 애초에 그냥 싹을 끊어야 돼요. 그냥 앞질러 가거나 아니면 DMB 폰을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눈들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특히 강남권은 거기는 주로 대표적으로 여름 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여자들 다 벗고 다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자 아닌 남자라 보니까 가끔 편의점 알바 일하다 보면은 막 그런 옷차림새로 오는 여성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눈들 데가 어딘지 몰라요. 가끔 진짜 일본 분들 중에서 간헐적으로 한두 명? 아니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몇몇 가슴이 막 다 드러나게 해서 막 오시는 분도 있고 거의 막 속옷 차림으로 오신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한번 왔다 갈 때마다 진짜 막 거기가 좀 반응을 합니다. 일명 제 소중이가 반응을 하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다고 옛날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처럼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해서 자기 위로를 하거나 장소 불문 안 하고 자기 위로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집에까지 올 때까지 꾹 참았다가
저만의 망상과 상상을 나래를 펼치면서요 자기 위로를 합니다. 진짜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뭐 따로 이렇게 욕정이나 욕망이나 욕구를 풀만한데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은요 만약에 일본을 가겠다 싶으면요 저는 딱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건담을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아키하바라 그 약간 코스프레 건담 카페 그런데 좀 가서 메이드 복장 입으신 분들 좀 보면서 뭐 한국 관광객들은 잘 안 맞아준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뭐 건담 뭐 오므라이스 밥이나 뭐 그런 것도 먹고 싶고, 그 대표적으로 또 하나 가보고 싶은 것이 사카모토 료마 동상 흉상이 있는 거길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채널 J라는 데서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일본 근대화를 이끌어냈었던 일본 역사물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사카모토 료마 역할을 해줬던 분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그 바람의 검신 켄신에서 그 스승으로 나왔던 역할을 했었던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연기하는 매력이 진짜 만만치 않게 좋더라고요. 특히나 또 만나고 싶은 배우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AV 쪽에서 하다가 코쿠센에서 나왔던 나카마 유키에는 진짜 제가 팬으로서 좋아하는 여배우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일본 하면은 저기 애니메이션 쪽으로 많이 좋아했다가 애니메이션 감독을 많이 알고 그랬을 때 당시였는데, 어른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는 이제 AV 쪽으로 이제 야동 보다가 이제 AV 쪽으로 또 빠지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백수생활 6, 7년 동안 하는 동안에는 일본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거의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때여가지고 일본 드라마만 따로 해주는 홈페이지나 카페가 있을 때 거기 가입해서 일본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일본 가수 노래도 많이 듣고 일본 뭐 드라마도 많이 접하게 되고 되게 신선했거든요. 우리는 되게 전국이나 약간 막장적인 드라마나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의 만화적인 요소나 드라마나 이야기들이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노래들 보면은 막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각양각색의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발라드 아니면은 랩이나 춤을 추는 댄스 그룹들이 많을 당시다 보니까 일본의 문화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그렇게 큰 충격 아닌 충격으로 문화로 다가왔죠. 여러분들은 AV 배우들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나요? 그분한테 한번 빠지셔서 그쪽으로만 그 한 분만을 위해서 동영상을 다운 받아 놓고 모아 놓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분을 보면서 자기 위로를 많이 삼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은퇴하셨거나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AV 배를 간헐적으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한번 스쳐 지나갈 우연이 되었지만요. 가끔 AV배의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 위로를 하고 난 후에요. 아직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때 제가 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었더라면 진짜 일본에 가서 AV 배우를 만나러 진짜 일본을 가려고 했었을까? 갔으면 진짜 나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났으면 나는 과연 그분들과 데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관계를 하긴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막 상상 아닌 상상을 나래를 펼쳐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유튜브 보면은 일본 AV 배우분들이 몇몇 유명한 사람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이름으로 알려진 분들조차도 일부 알려진 분들조차도 유튜브를 하면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수룩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AV 배우 활동했던 남성 배우 시마자키 그분도 뭐 한국 뭐 게임 광고도 찍고 한국에서 가끔 콜라보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막 팬사인회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제가 세 번째로 좋아했었던 아유미가 있어요. 아유미. 이 여성분이 지금 여기 사진에 유일하게 제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다. 아유미. 이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팬사인회 협회를 왔을 당시에는 그때 제가 세 번째로 이분을 한참 좋아해서 빠져있을 때였거든요. 이분 제가 왜 좋아했냐면 유이 닮아가지고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얼굴로. 몸매도 좋았지만. 그다가 나중에 이 사람 좋아하다가 이제 카스미 카오 분이라는 분인데 지금 여기는 없는데, 카스미 카오를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카스미 카오는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뻤다기보다는 그 연출력이랑 그 하는 그 행위들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었거든요. 봤던 거 10번 이상을 봐도 진짜 매끄럽게 깔끔없이 진짜 볼 수 있었던 배우 중에 최고의 성인 배우였죠. 일본.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일본 얘기하면 많이들 욕을 먹지만 좀 쟤는 그랬습니다. 윤호의 실패한 야망 아닌 야망이 되어버렸죠. 또 추억이 되어버렸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좀 많이 축적이 되었을 때 AV 배우를 만나러 일본을 가려고 했었던 윤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AV 배우를 품고 계십니까? 그 AV 배우를 바라보면서 혼자만의 상상으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은 상상으로나마 어떻게 만나보시러 떠나려고 했었던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본을 가실 생각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중에 자세히 알아봤더니 뭐 현실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진짜 몸 모르고 진짜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돈 좀 얼추 벌면은 따로 특별히 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그때 좀 더 알뜰살뜰 모아놨을 텐데 참 철없는 나이에 참 20대 중후반 때여가지고요. 그때는 AV 배우를 만나러 가려고 참 출근하는 길 내내 계속 그 상상을 했다니까요. 좀만 돈 더 모아서 뭐 여권도 만들고, 좀만 더 돈 모아서 비행기표 사고, 좀만 더 모아서 AV 배우 만나러 일본을 가자. 그리고 온천도 하고, 그때 막 머릿속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이분을 만약 실제로 만나면은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뭐 온천도 가고, 뭐 일본 라멘도 먹고, 뭐 같이 뭐 밤에 뭐 그런 야릇한 그런 상상도 많이 막 소설 아니 소설을 막 써내려갔죠, 머릿속으로. 그때는 참 그랬습니다. 윤호의 실패한 야망. AV 배우를 만나러 일본을 가려고 했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AV 배우를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저는 줄리아를 좋아합니다. 지금은 다시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마음도 갈 때라고. 저도 AV 배우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은 누구지? 걔 누구지? 누구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제가 AV 배우를 만나러 일본을 가려고 했었던 이야기 아닌 이야기, 좀 그런 저의 실패한 야망록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남자 아닌 남자로서 그런 얘기를 좀 풀게 되겠지만요. 오늘 이야기는 좀 부끄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실패한 야망, AV 배우를 만나러 일본을 가려고 했었다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위로 하셔서 들끓는 욕구 풀어내십시오. 고맙습니다.